여하튼 국힘 상황은 이렇더라. 예, 굉장한 패배주의가 이미 당내에 포진이 돼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의총이 어땠어요? 열렸을 때 의총 의총이 얘기 좀. 열렸을 때 사실은 의원들이 엄청 큰 맘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정무위가 어제 전체 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10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보통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 시점이 의원총회랑 맞물리면은 그냥 전체 회의는 전체 회의대로 열리고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순서 기다려가지고 와가지고 뭐 발언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날은 정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가버려서 안 돌아오는 거지. 네. 그래서 아예 정회를 해버렸다. 그 정도로 큰 맘 먹고 갔는데 여기서 완전 침대 축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면 개정과 관련해서 계속 1시간 정도 왜 우리가 당면 개정을 지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다 아는데 네. 그 얘기 하러 간 거 아닌데 우리 전륜해야 된다라는 그 토론하러 갔는데 계속 침대 축구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이 빠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선거를 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의총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이 뭐 상당히 뭔가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고를 띄웠지만 실제 현실은 맹탕이죠. 의총이었고 그렇죠. 3시간 동안 했는데도 예, 아무런 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좀비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의총에 그 시그니처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사진 기사.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뒤에서 저렇게 아니 어디 이거 뭐야? 스레드 보니까 일진놀이 하냐고 막 써있더라고. 기존세 뭐 일진놀이. 일진 누나가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일진 누나 뒤에서 주먹 쥐고. 어제 SNS에 어떤 네. 사람들이 막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저것도 보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저 장면 있잖아요. 네. 저 장면이 이게 취재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 지금 윤리위를 열었는데 윤리위의 표면적인 피해자가 누굽니까?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당원권 정지 1년 정도의 지금 잘못을 한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 아니,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 아동에 대해서 네, SNS 네. 올리고 그 이제 디지털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지만 그게 당원권 정지 1년 이하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심지어 당권파들조차도 저한테 뭐라 하냐면 당원권 정지 1년은 좀 센 것 같다. 형량이 네네네.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럼 3개월이나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들은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세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근데 보세요. 사진 저런 걸 계속 찍잖아요. 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장동혁이 피해자야. 지금 피해자 가해자가 가비가 스위치가 바뀌었네. 돼요. 예, 그러네. 네, 저 그러면 인상을 보면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저걸 예. 보고. 장동혁 대표가 핍박당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배현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억하심정이 네. 윤리 결정문을 꼼꼼히 보게 돼. 그 8장, 7장짜리. 네. 그러면 저도 꼼꼼히 봤거든요. 예. 윤리 결정문에 보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솔직히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봐서 지금 무슨 서울시당 그 뭐 텔레그램 방에서 뭐 이상규 당협위원장과 싸우고 뭐 글 올리고 그걸로 징계받은 게 아닙니다. 징계 사유는 명확해요. 본인 그 페이스북에 네. 본인은 이제 악플러라고 주장하는 일반 시민, 네. 일반 시민이 와서 뭐 반말로 뭐 너는 뭐 그만해라 하니까 왜 페북에 와서 뭐 반말이세요? 하다가 이게 언쟁을 하다가 그분의 손녀딸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여자아이 네. 그거를 그 페이스북에 캡처했는지 그걸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안 내립니다. 그 주변에 핍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네. 그게 맞냐? 애는 무슨 죄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당사자랑 싸워야지. 설사 그 사람이 악플러라 하더라도 네. 성인하고 싸워야지. 그거를 왜 손녀딸이나 뭐 여자아이를 미성년자로 올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사이버 불링 그런 걸 하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럼 사실 그게 실수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려야지. 딱 바로 내리죠. 내려야지. 네. 3일, 4일을 버텼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본인 프로필만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문에 나와요. 네. 이건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버텼다는 거는 네. 심지어 MBC 기자가 엘리베이터 탈 때 물어보잖아요. 내리실 거냐고. 근데 웃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리위는 확신범으로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사이버 불링을 의도적으로 계속 지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징계가 저렇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가
이렇게 확정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라고 사실은.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논쟁은 네. 막 하되 뭐 확실하게 이제 땅땅땅 때릴 거냐 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 독재가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장동혁 저기 배현진? 한동훈 네. 한동훈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 한동훈 계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파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계속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도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죠. 지금도 송파에서 굉장히 어쨌든 배현진 의원은 지지 세력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네. 확고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 비상식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거는 당권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 저는 당권파가 그 장동혁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데 머리를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저 구도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네. 저 징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음. 왜? 만약에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은 뭘로 징계 받은지도 잘 몰라요. 이게 잘 안 알려졌거든요. 우리만 아는 거지. 그렇지. 네,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핍박한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종혁 배현진 얘기를 너무 길게 한다. 이 정도 하시면 김종혁, 한동훈, 뭐 네. 배현진 이게 네. 친한기 세트라서 그렇죠. 아 이게 핍박받아서 당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음.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구나 부산에서 그 출마를 해서 국회로 살아 돌아오냐. 예를 들어서 국회로 영남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로 돌아온다면 이건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 큰 부담이죠. 예,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도를 보면 여전히 이제 배현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혁 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이 주목받는 정치 현상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한동훈 전 듭니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들어오고 싶어 하겠지만 어디를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당권파들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쇼핑은 많이 다니겠지만 만만한 데는 없다. 없어요. 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부산은 예. 나가는 순간 민주당한테 의석을 뺏기게 될 거고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를 많이 쓴다. 그래 이진수 카드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멸과 폭망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권파 쪽에서는 네. 아까 말한 뭐 지금 간 보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뭐 대구나 부산이 예. 당권파 쪽에서는 그래도 머리 쓰는 사람 많은데 거기도 정치 짬밥이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거든요. 하는 말이 절대 못 나온다. 절대 못 나온다. 왜냐하면 한동훈 절대 출마 절대 못 못한다.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 대비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BC 분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BC. 예. 그렇죠. 나갔을 때 예. 만약에 네, 안 베네피카. 됐다 안 했으면 됐다. 그 네. 다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거야. 그거예요. 끝나는 삼자 거야. 구도에서 예를 들면 예. 예를 들어서 삼자 구도에서 예. 민주당을 당선시키게 음. 국민의힘 30%, 음. 한동훈 30%, 뭐 한 26% 그리고 민주당 40% 나왔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표를 깎아 먹어서 민주당이 당선됐네. 예. 그거 절대 복당 못합니다. 예.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음. 장동익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예요. 나중에 비대위 뭐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들어오냐. 네. 우리 당에 이렇게 네. 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 선거에서 지금 깽판을 놓은 사람 아니냐. 안 돼요 그거 잘. 자, 하여튼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될지 좀 뭐 출마를 끝내 못 하게 될지 아니면 하게 될지 결국에는 콘서트와 돌돌이 라이브만 하게 될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동욱 의원 출마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서울시장. 네. 본인이 출마설이거든 본인이 이제 자가 발전. 본인이 말아서 네, 나경원 아. 의원보다는 신동욱 가능성이 높다. 제가요? 뭐 이렇게 어제 기자들한테 반문을 이게 하기도 제가 했던데. 알기로는 나온 건 맞는데 어. 지금은 아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뭐 신동욱 의원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오세훈 시장만 오세훈과 이제 윤희숙 전 의원도 이제 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구도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숙과 오세훈. 오세훈 나머지는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친한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동욱도
그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눈치가 백단인데 안 될 선거에 아, 거기 안 나오겠냐. 안 될 선거에 돈 쓸 리가 없다. 아니, 그래서 안 무엇보다 나온다. 배지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제 배지 안 내려놨으면 나오죠. 아니 경선까지는 괜찮죠. 네, 근데 경선 탈락하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경선도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그 이제 배지 달고 나가지만 뭐 응원단장 정도로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등록 있더라고요. 하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렇죠. 들죠. 돈 들죠. 그러니까 네, 돈을 그래서 눈치가 백단 돈 안 쓴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그 부분이죠. 친한계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